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이번에 아트 부산이 오픈이 되었잖아요. 그죠? 제가 원래 좀 길게 가고 싶었는데 길게 못 갔어요. 당일로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저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자 노컷 영상 40분짜리 영상을 찍어 왔는데요. 그냥 이거를 무작정 그냥 보여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40분 동안 제가 한번 최대한 있는 힘껏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아트부산이라고 하는 전시 같은 경우는요, 키아프와 우리나라의 투톱 전시라고 할 만큼 굉장히 스케일이 큰 전시라고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저도 딴 거는 몰라도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아트부산은 꼭 보고 싶어가지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아투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아투부산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총평을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대박이었다. 레전드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제가 뭐 바마, 화랑협회, 뭐 별의별 아트 페어는 다 갔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아트 부산은 솔직히 좀 넘사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번 아트 부산 같은 경우는 국내 갤러리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정말 많은 갤러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동안 페어에서 보지 못했던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갤러리만 해도 그동안 아트페어에서는 보지 못했던 해외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느낌이 들었던 곳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소영 작가님이 이렇게 도슨트도 해주고 계셨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해외 갤러리 그동안 페어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작품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40분 영상이더라도 한번 쭉 살펴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솔직히 뭐 이 많은 갤러리에 관련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 설명이 좀 루즈하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소거 하시고 그림만 쭉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사실 이번에 아트부산에 오게 되면서 저는 나름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미술시장이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림을 좋아하지만 좀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옥션에서 이제 작품들이 좀 비딩이 많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딩이 많이 안 됐고 그리고 바마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이게 뭔가 VIP 분들은 많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작품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기보다 단순히 그냥 관객이 많이 온 느낌으로 좀 끝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토부사는 조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작품도 물론 좋았지만 좋은 작품, 좋은 갤러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판매되어 있는 작품들이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저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혹시나 부스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미 솔드아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혹시나 이번에 아트 부산이 끝나고 좀 미술 시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부작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 입구 쪽에는 좀 큰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배 작가님 작품이 이렇게 좀 되어 있었습니다. 이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형 갤러리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작가님인데 이배 작가님이 좀 대단한 게 그동안 최근에 불황으로 오면서 많은 작품들이 좀 이런 빛을 못 발하고 있었거든요. 좀 작품력이 오른다거나 방어도 잘 안 됐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배 작가님의 작품은 방어도 하고 가격도 상승하고 뭐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40호가 약간 옥션에서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는 비딩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됐고 백호 같은 경우는 뭐 8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 많게는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비딩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저도 목표가 올해 한 이배 작가님 작품을 한정 구하는 게 좀 목표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하려면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영상을 초보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왜 미술 작품을 사람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갤러리,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작가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라고 비교를 할게요.
갤러리에서 A 작가님의 작품을 1,000만 원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은 그게 워낙에 인기가 많은 작품이잖아요. 그쵸? 우선 1,000만 원에 받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전시나 아트페어가 되어 있을 때 내가 현장에 가서 바로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시가 오픈되거나 아트페어가 오픈됐을 때 여러분들이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 전에 갤러리에서 기존에 있던 VIP 분들 대상으로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뿌려요. 그래서 리스트로 1차적으로 작품이 거진다 팔리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든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의 작품이 갤러리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가격인데 그게 바로 옥션 시장에 나가면은 5천만 원, 6천만 원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옥션은 어때요? 비딩으로 해가지고 한 명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한 명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옥션에서 구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시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뭐 PS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라이빗 세일. 그 다음에 2차 갤러리, 세컨 갤러리 이러한 형태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1,000만 원이었던 게 5천만 원, 6천만 원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2차 시장 가격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작품이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작가님의 작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배 작가님의 작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갤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분이 여기 약간 좀 인바운드 해가지고 좀 도와주고 계셨었는데 이 작품, 이 갤러리도 해외 작품들이 좀 축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갤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갤러리, 아트부산이랑 키아프, 프리즈를 보게 되면은 국내 갤러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외 갤러리의 작품들이 나와서 약간 눈이 조금 더 즐거운 게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트페어를 좀 많이 다니다 보면은 나온 갤러리가 주로 나오다 보니까 본 작품이 좀 계속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이러한 좀 신선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은 보는 사람도 굳이 구입을 만약 안 한다고 해도 약간 눈이 즐겁고 새로운 감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해외에서 인기 있는 작품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아, 해외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인기가 많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트렌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컬렉팅을 시작한 지 많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작년에 런던 프리즈를 한번 방문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런던 프리즈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작품들이 우리나라 작품들하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하고 약간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고 나쁘다를 이야기를 떠나서 결이 다르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 약간 저의 컬렉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세계적인 우리나라 작가님이 세계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이러한 핏이 조금 맞을 수 있는 작가님을 내가 좀 컬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컬렉팅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자산적인 가치도 고려해서 이렇게 작품을 소장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좋아하는 거 말고 국내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 해외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되도록이면은 구매하고 싶어서 항상 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아트 부산을 가게 되면은 아, 해외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인기가 많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일로 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당일 영상을 좀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여기는 이제 국내에 있는 에브리데이 몬데이라고 하는 이제 갤러리인데요. 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갤러리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전시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 문화씨 작가님의 작품을 제가 유난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문화씨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는 저의 취향에 사실 아기자기함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좀 이런 불교적인 색채,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기는 한데, 제가 이 작품을 왜 좋아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지한데 우울한데 그 와중에 약간 따뜻함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그런 위로가 좀 담긴 그림이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서 즐거운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 그림이 풍기는 느낌, 그 그림이 주는 약간 좀 오바 한번 잠깐 해볼게요.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문화씨 작가님을 처음에 이렇게 알게 됐을 때 뭔가 이 우울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저의 뭔가 마음을 좀 안정화시키는 듯한 좀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좀 문화씨 작가님의 작품을 좀 이렇게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김창렬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제 물방울을 이제 기본으로 해 가지고 그리는 작가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대가로 뽑히는 그러한 작가님이시고요. 그리고 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정우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하정우 작가님은 배우로서도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작가로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작가님인데요. 표갤러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다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유한 작가님의 요런 작품이 또 크게 또 한 점 있었는데 저러한 것들은 여러분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한 몇 억 단위가 아니라 좀 많게는 저 정도 크기면은 한 10억 단위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미술을 접했을 때 '아니 뭐야 이렇게 그냥 붓 요렇게 탁 단 게 이렇게 10억 이나 한다고? 아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가네라고 따지기 전에 우선 시장에서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유통이 된다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저 그림이 인기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저 또한 아주 공부를 더 하긴 해야 되지만 항상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갤러리 같은 경우는 루아넨코라고 하는 갤러리인데 작년 아트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수혜를 입은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슈모 작가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슈모 작가님의 작품으로 정말 핫해진 그러한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하은 작가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저도 이거 좀 디테일 장인의 느낌이 그려지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그림이거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력이 들어가 있는 작품,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님의 이런 심혈을 기울여 있는 작품들이 확실히 좀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작품이 슈모 작가님의 작품인데 요 갤러리에 작가님이 직접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작가님 저도 꼭 소장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 옆에 대표님이 계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250 번째 순번호를 기다리셔야 돼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나왔어요. 왜냐? 슈모 작가님이 목판화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어 가지고 작품을 그렇게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작가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50 번째 작품이라 하면은 뭐 말 다 했죠. 그리고 요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했었던 임미량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요렇게 바람의 느낌을 요렇게 추상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임미량 작가님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루이비통이 최초로 선택을 해서 소장을 한 그러한 작품인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임미량 작가님 전시가 됐건 뭐가 됐건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아트 부산을 방문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올해의 슈모 작가님처럼 좀 이렇게 좀 라이징한 스타가 될 수 있는 작가님의 작품을 한번 꼭 찾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솔직히 아트 부산에 방문을 했던 건데 뭐 솔직히 제가 뭐 아직까지 그런 안목이 없어서 그런지 마땅히 뭔가 '내년쯤 되면은 이 작품이 굉장히 핫해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 자산적인 가치만 바라보고 자산적인 가치와 소장을 바라보고 컬렉팅을 할 때는 단순히 작품만 보면 또 안 돼요. 그거에 관련돼서 갤러리도 살펴봐야 되고 그 작가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컬렉터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작가님의 호당가도 살펴봐야 되고 좀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쭉 봤을 때 오른쪽에 이제 신문섭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벽 쪽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저 신문섭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파란색이랑 흰색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검정색 작품도 쭉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쪼끔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컬렉팅을 하다 보면은 소문이라고 하는 게 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있는데 신문섭 작가님도 약간 그런 소문에 약간 좀 중심에 있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해외 진출에 관련해 가지고 "누구는 간다. 누구는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 작가님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신문섭 작가님이 조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인제 요렇게 회화 그림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서 또 다른 입지를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가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문섭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이미 호당가가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애초에 원래 좀 대가이시기도 하고 작품을 오래 하시기도 하고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트페어 왔을 때 요런 작품들을 보는 재미가 좀 있었어요. 기존의 페어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을 좀 볼 수 없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뭐
좀 요러한 디테일한 작품들 전 요 작품 진짜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약간 요러한 풍경 느낌, 요러한 사람, 요런 배경 느낌의 그림이 최근에 조금 빠졌는데 요 그림, 특히 이 갤러리 전 생각이 나네요. 방금 있었던 그런 작가님의 그림, 그리고 돌면은 저기 왼쪽 편에 비스무리하게 요러한 좀 빌딩 배경으로 또 작가님이 작품을 그리셨는데 제가 여기 육성으로 약간 좀 감탄하면서 봤던 그림은 여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 이 그림이에요." 보면서 "오 너무 좋은데?" 와 진짜 '이 그림 약간 소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요런 전체적인 좀 인물 배경 약간 초현실주의는 아니지만 약간 요런 느낌의 그림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약간 요러한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들이 좀 우리나라에 좀 계시죠. 이슬아 작가님 그리고 또 한 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 작가님. 그러니까 이 성이 이인 작가님인데 그 작가님도 저는 정말 재밌게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태임 작가님의 작품도 요렇게 있었죠. 하태임 작가님도 이 갤러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갤러리도 좀 이렇게 여러 군데에 좀 퍼져서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 보이면은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갤러리도 좀 재밌게 봤었는데 이 갤러리 같은 경우는 다른 페어에 갔을 때 쪼끔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살펴보면서 또 재미있는 그림을 볼 수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 갤러리 저 정면에 보이는 저 풍경 작품 같은 경우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 저 작품을 제가 몇 번이나 가 가지고 다시 봤던 좀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아트부산이 제가 정말 레전드 갤러리였습니다. 레전드 이런 페어였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품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 아트페어 다른 유튜브 채널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40 몇 분 동안 찍은 영상이 잘 없어요. 보통 10분 요약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작품을 그동안 올렸었거든요. 뭐냐면 이미 저도 많이 본 작품이어 가지고 디테일하게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작품 자체가. 왜냐면 이미 아는 작가님이고 아는 작가님의 이런 전형적인 작품들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 갤러리만 하더라도 저기 정광영 작가님 빼고는 제가 다른 작가님의 작품을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윤영근 작가님, 김창렬 작가님,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요 정말 메인, 요게 정말 기깔났던 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왼쪽부터 윤영근 작가님, 박서보 작가님, 김창렬 작가님 작품인데, 왜 사람들이 이런 좀 대가님의 작품들을 좀 계속적으로 컬렉팅을 하려고 하는지는 처음엔 몰랐는데, 요즘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 오른쪽에 이제 김태호 작가님의 작품인데,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죠. 좀 마음이 아픈데, 김태호 작가님도 요즘 이렇게 옥션에서 작품이 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인기가 확실히 좀 더 오른 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 갤러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좀 대가님의 작품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확실히 보는 맛이 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시멘트로 만드는 작가님인데 예전에 건축회사에서 저 작가님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법인회사에서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박서보 작가님의 작품도 보이고 여기는 좀 대가님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오게 되고 가격대가 확실히 대가님의 작품들은 좀 많이 비싸 가지고 예를 들어 김창렬 작가님 작품에 저렇게 큰 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옥션에 나오게 되면은 뭐 막 5억 정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5억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가님들의 작품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정말 솔직히 얘기할게요. 한국 작가님의 작품이 상방으로 막 엄청 올라와 있진 않아요. 막 100억, 200억 이렇게 올라가 있진 않은데 마찬가지로 구매를 했을 때 하방으로 떨어지는 그 폭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1-2억 짜리 작품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경우도 없고 무엇보다 작품이 우선 거래가 돼요. 제가 미술 작품을 항상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본인의 취향으로만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술 작품의 투자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방이 없어요. 작품의 거래가 안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 그냥 바로 빵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작품을 제발 취향에 맞게 사는데 취향의 비중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중을 약간 섞어서 해야 되지 않나요? "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작품을 판매하려고 내놨을 때 좀 내가 싸게라도 내놔야 확 판매가 되는데 아닌 작품은 아예 판매가 안 됩니다. 제가 두두 갤러리라고 지금 리셀 플랫폼을 오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는 급매 작품. 그냥 빨리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갤러리가로 내놔서 판매하려고 하는 작품들을 제가 이렇게 문의를 받는데 안 팔려요.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불황으로 이게 시장이 넘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약간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부동산 집값을 보게 되면은 지방이 먼저 내려가거든요. 근데 강남은 내려가긴 내려가지만 회복세가 빨라요, 생각보다. 왜?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간 정말 신진 작가님들 작품이 오히려 약간 흔들림이 발생을 하면서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줄 서서 사야 했던 작품이 예전에 오픈런을 해야만 살 수 있었던 작품이 지금은 갤러리가에 그대로 판다라고 해도 거래가 안 되는 작품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뭐 수익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미술 시장만 불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뭐 주식도 내려가고 부동산도 내려가고 그리고 최근에 전셋값이 또 떨어지면서 전셋값을 돌려줘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작품을 빨리 판매해서 좀 자본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또 유혹을 느끼는 건데 아까 PS도 진행한다라고 했잖아요. 요즘 정말 제가 한이 뭐냐면 내가 현금을 조금 많이 보유해 둘 걸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작품들이 지금은 갤러리가 또는 갤러리가보다 조금 더 피를 받고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딱 누가 문의를 줬는데 디렌니라고 하는 작가님의 작품을 문의를 줬어요. 제가 이따 촬영에 나올 건데 탕갤러리 소속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거든요. 그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도 또 A급 작품님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와, 가격도 정말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좀 아쉬웠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미술 시장을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조급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옥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비딩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고자 마음을 먹었던 작품이 혹시나 있으시다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옥션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뭐 제가 무슨 작품이라고 공개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지금 호당가가 20만 원 정도 되는 작가님의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게 호가 30호가 나왔었는데 그럼 얼마예요? 600만 원 정도죠. 근데 그 작가님의 작품이 옥션에 나왔는데 비딩이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제가 원비딩으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600만 원 정도 되는 호당가 되는 작품인데 제가 12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게 뭐냐면 그 작가님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안 산 게 아니라 그 작가님의 작품이 뒤쪽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600만 원 되는 작품을 옥션으로 120만 원에 이번에 가져왔어요. 럭키죠. 그래서 근데 그 작품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갤러리가 바로 레전드 갤러리, 탕 갤러리라고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우자우 방금 파란색의 자우자우 작가님이었고 그다음에 우에이 작가님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 이거가 공탄 작가님인데 이 작가님 작품이 저는 아까 문화씨 작가님 작품처럼 너무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작품이 좋은 거는 좋은 거고 가격이 해가지고 그 작가님의 작품을 우선 뭐 컬렉을 할 수는 없었는데 요 작가님이 이제 우에이 작가님의 작품인데 털이고요. 그리고 요 작품 언제 살 수 있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장팔 작가님이라고 하는 작가님인데 한국 작가님이시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소장하고 싶은데 정팔 작가님도 워낙에 너무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구매하기가 어려웠고 왼쪽에는 윤협이라고 하는 작가님이신데요. 한국에서도 활동하시고 미국에서도 활동을 하시는데 가격대가 조금 나가기는 해요. 근데 저는 파나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프랑스를 기반으로 하는 파나 작품인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워낙 너무 비싸요. 호당 40만 원이니까 너무 비싸고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이배 작가님하고 약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우건 작가님인데 우리나라에 3대 작가님이 있었거든요. 김선우 작가님, 문영태 작가님, 우건 작가님. 그 세 분이 우리나라 약간 3대 트로이카? 3대 인기 작가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우건 작가님은 약간 이제 글로벌하게 넘어가셔가지고 옥션에서 작품이 나올 때 100호가 지금은 기본 1억이 넘어요. 근데 또 엄청 좋았던 도상 같은 경우는 옥션에서 2억 정도에 낙찰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배우 손예진 배우님이 또 이렇게 작품을 소장을 하게 되면서 기사화도 많이 되고 확실히 인기가 많은 작가님입니다. 우리나라 컬렉터분들 사실 컬렉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빅컬이다 뭐 좀 인사이트가 좋은 컬렉터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얘기를 하는 게 그분이 약간 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컬렉션도 보기도 하지만 이분이 이 작품을 얼마에 소장해서 얼마에 판매를 했다라는 것도 좀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약간 기준점이 되는 작가님이 우리나라에 약간 김선우 작가님하고 우건 작가님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김선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 드라마틱하게 오른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불과 한 뭐라고 말할까요? 한 4년, 최대 3년 후반 4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 백호 가격이 1,000만 원 이내였단 말이에요. 1,000만 원 이내 정도였는데 김선우 작가님의 지금 백호가 정말 인기 좋았던 작품은 1억 7천, 그리고 엔간한 작품들은 거의 4천에서 5천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국원 작가님의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한 2억 정도 되는 작품으로 좀 비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좀 블루칩 작가님들을 많은 분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3년, 4년 정도 이 기준점이 뭐냐면은 아시죠? 2018년도. 그때부터는 진짜 뭘 샀어도 올랐어요, 사실. 부동산을 샀어도 그만큼 올랐고 주식을 샀어도 그만큼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가님들의 작품, 작가님들의 작품성, 갤러리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시장적인 시대적인 흐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조급하게 컬렉팅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몰랐을 때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산 그림들이 저는 거의 어깨에서 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그중에 어깨에서 이제 머리까지 올라갈 작가님도 분명 존재한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이제 분명 뭐 2013년도, 2007년도, 뭐 2018년도 이런 것처럼 한번 호황기를 맞이는 그러한 시기가 분명 올 텐데 그때 이제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작가님들을 저도 이제 한번 소장을 해보려고 지금 현금도 모아두고 있고 기존에 있던 작품들 리세일 락이 없는 작품들도 정리를 하면서 약간 총알을 지금 좀 약간 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좀 컬렉팅을 할 때 약간 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매를 슈슈룩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또 컬렉팅을 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막 엄청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안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자금이 필요해서 급하게 내놓는 작품들, 예를 들어 원래 시장가가 막 사람들한테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작품인데 시장가 기준 대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싸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지만 아닌 작품들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조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작가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님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판매가 덜 됐던지 빨간 딱지가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빨간 딱지가 안 붙었다고 판매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이게 판매가 됐는데도 이렇게 진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어쩌면 아트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빨간 딱지가 많이 붙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내일 제가 이 영상을 토요일 저녁에 올리게 되면은 일요일 가실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부랴부랴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일요일에 갔을 때 엄청 인기 있는 작품을 사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줄리안 오피 작가님 작품이죠. 지금 국제갤러리, 부산에 있는 국제갤러리에서 줄리안 오피 작가님의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 줄리안 오피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좀 오피스에 관련된 좀 작품을 그리시다 보니까 이 작품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은 그 서울역 앞에 예전에 미생에 나왔던 그 엄청나게 큰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저녁에 가게 되면은 줄리안 오피님의 작가님의 작품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디지털화 돼가지고 약간 걸어가는 듯한 이렇게 쭈르륵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방문하시면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앞에 보게 되면은 저기 이건영 작가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영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도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이건영 작가님의 작품 중에 좀 하트 도상 있죠. 하트 도상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약간 인체를 활용해서 작품을 그리는 작가님이신데 예전에 니안 갤러리에서 이제 개인전을 할 때 이렇게 방문을 해서 가지고 작품을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작가님이 좀 이런 젊은 느낌을 이제 좀 내려고 노력을 하고 계셔가지고 최근에는 좀 컬러풀한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클라스. 이 갤러리 클라스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김종학 작가님의 이 작품. 김종학 작가님 같은 경우는 꽃을 기반으로 그리는 작가님이신데, 이 작품님을 뭐 저도 물론 좋아하긴 했었는데, 제가 더 알게 됐던 이유는 BTS의 RM님이 이제 김종학 작가님의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하시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됐던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뭐 RM님은 정말 저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컬렉팅을 하는 연예인분들 중에 좀 눈에 띄는 연예인분들이 몇몇 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빅뱅으로만 빅뱅이 진짜 나이스. 빅뱅으로 따지면은 이런 뭐 탑, 그다음에 태양, 그리고 GD가 이러한 컬렉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제 RM님도 컬렉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RM님이 좋아하는 작품은 저기 앞에 보이는 아까 윤영건 작가님의 작품, 윤영건 작가님을 특히나 RM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보게 되면은 RM님의 집에 이렇게 한번 작품을 쭉 한번 훑어보게 나왔던 작품이 있는데 윤영건 작가님의 작품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진짜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별로 안 비싼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 노노 엄청 비싸요. 한 10호, 20호짜리가 막 2억, 3억 하고요. 큰 거는 막 5억, 6억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좀 RM님 핏에 맞게 좀 작품을 구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 갤러리, 좋은 갤러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영상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이 코바야시 작가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이 코바야시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가 약간 혼령이라고 하는 좀 그냥 작가님이 만들어낸 그러한 캐릭터인데 저도 이 약간 우울한 약간 눈을 떠 있는데 약간 우울한 도상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도 항상 지켜봤었고 이 이재현 작가님의 작품 이재현 작가님의 작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저는 그 플래티넘 갤러리에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이재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해외 갤러리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좋은 갤러리가 얼마 전에 좀 이러한 그룹전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나오셨었거든요. 뭐 이재현 작가님, 코바야시, 정광영 작가님, 간만지 작가님,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나와서 저도 좋은 갤러리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갤러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태원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시를 볼 때 어디를 핫스팟으로 보게 되면 좋냐면은 이태원 그리고 삼청동 그리고 청담 그리고 또 저기 이제 경리단길 요쪽에 작품들이 좋은 갤러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좋은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태원 근방에 있다. 이태원 같은 경우는 이제 LKIF라고 하는 갤러리, FFF라고 하는 갤러리, 그다음에 좋은 갤러리.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이동기 작가님을 만났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작가님인지 몰라 뵀어요. 그래서 아, 저 코바야시 작품 아직 남아있나요?로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이동기 작가님 작품 경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전시 때 한번 꼭 비춰드리고 싶은데 정말 젊은 작가님이시거든요. 근데 약간 국내 작품 느끼지 않게 좀 이런 좀 변형, 약간 피카소 느낌 나게 작품을 그리시는 분인데 아, 정말 너무너무 좋은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갤러리도 좀 전 눈에 띄게 봤었는데 요 갤러리의 작가님의 작품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작가님의 작품도 아마 스페인 작가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옥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던 작가님이세요. 바로 요 작품. 그래서 최근에 옥션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터보832님이라고 유튜버님 중에 이제 컬렉팅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컬렉팅 세계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분이 또 이 작품을 한 점 소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정말 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그만큼 좀 비컬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터보832님도 여기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바빠 보이셔가지고 못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인 센바이펜 작가님의 이렇게 작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스탠 갤러리인데 여기 방금 파란색 여러분들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서 잠깐 보시면은 저 파란색 방금 옷에 모자를 쓴 사람이 스탠 갤러리의 센바이펜 작가님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못 들어갔어요. 저기는 뭐랄까 이 스탠 갤러리의 약간 특징은 뭐라면은 힙 오브 힙, 너무 힙해요. 그래서 전시를 가더라도 이렇게 오래 못 있습니다. 왜냐면 막 오시는 분들이 막 힙합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나는 분들이어가지고 뭔가 오래 있으면은 제가 약간 눈치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작품 전시를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방금 오른쪽에는 마키 히스카야라고 하는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옥션에서 이제 메이저에서 주로 취급이 될 만큼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작가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이런 일본 작가님들의 작품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약간 캐릭터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갤러리 같은 경우도 일본 작가님의 작품들이 좀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게 있어요. 해외 옥션이나 해외가 국내에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갤러리들의 작품들이 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공통적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좀 눈에 띄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방금 오른쪽에서 봤던 어떤 여성분이 목에 이렇게 동물 이렇게 목도리를 한 작품도 약간 그런 해외 갤러리
근데 보게 되면은 눈에 띄게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돌면은 여기 100호 정도 되는 큰 그림이 하나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작가님도 요즘 보게 되면은 요 작가님이거든요. 요 작가님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요즘 많이 취급이 되고 있는 작가님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외에서 작품 사는 거가 물론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냥 소장 100%라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외 작품을 사다가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중에 좀 판매를 하고 이러려고 마음을 먹으시면은 그게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처리가 못해서 해외로 보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배송비도 많이 나갈 뿐더러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 갤러리 같은 경우도 이제 김태호 작가님, 윤영근 작가님, 그리고 이강소 작가님도 이강소 작가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강소 작가님은 약간 오리 그리고 약간 배, 약간 이런 선 위주로 작가님의 작품을 그리시는데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요즘 정말 컬렉팅 초반에는 이러한 대가님의 작품을 내가 소장할 생각이 전혀 없거나 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컬렉팅을 이제 한지 그래도 좀 되다 보니까 그 작가님들의 작품이 이제 눈에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이기리구 맨날 혼나가지고 제 이름을 하나 틀려가지고 이기리구 작가 갤러리에 이제 그러한 부스였는데 여긴 저는 콰야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해가지고 알게 됐던 부스인데 이제 여기 대표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아기자기한 작가님의 작품을 좀 그만하고 여기 추상의 세계로 넘어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추상 저도 넘어가고 싶죠. 근데 추상이라고 하는 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게 원래 좀 뭐 작가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긴 하겠지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좀 취향하고 좀 이렇게 소장을 하는 게 좋잖아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추상 그림을 보면은 약간 가끔 뭔가 좀 기분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미랑 작가님이 예전에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추상은 그냥 봤을 때 좋으면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우선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추상 작가님의 작품을 굳이 꼽자면은 약간 추상과 구상이 약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에가미 작가님의 작품을 저는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약간 추상보다도 약간 좀 단색화? 뭐 단색화도 추상이라고 하면 추상일 수도 있는데 약간 단색화 작품이 그래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배 작가님의 작품이라던가 이유한 작가님의 작품이라던가 좀 그러한 것들이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313 갤러리인데 저기 왼쪽 편에 파란색 모자 쓰신 분이 이제 터보832님 제가 정말 유튜버들 중에 유일하게 팬심이 있는 그 유튜버님이고요. 이 갤러리가 대박이었어요. 방금 왼쪽에 있었던 그 약간 애니메이션 그림 같은 게 있죠. 그게 미스터라고 하는 그 작가님의 작품인데 저거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게 저게 다 있었고 헤르난베스라고 하는 베스라고 하는 작가님이 있는데 그 작가님의 작품도 막 2억, 3억 뭐 이거 엄청 비싸거든요. 그 작품이 저기 있었고 그리고 우국원 작가님의 판화, 우국원 작가님의 약간 원화 그게 다 저기 있었습니다. 혹시 내일 방문하실 분들은 저 313 갤러리는 진짜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를 가라 강추 꼭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는 제가 갤러리를 직접적으로 많이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메라 충전을 좀 만땅으로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터리가 좀 그러네요. 배터리가 이제 거의 다 닳아가지고 혹시나 좀 다 촬영하고 싶었는데 부족했을까 봐 약간 그다음부터는 통로 쪽으로 쭉 걸었었는데 이 갤러리는 좀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잠깐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강아지 작품도 너무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우 작가님이라고 있어요. 로팍인가? 로팍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던 선우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선우 작가님의 작품을 약간 본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가서 한번 살펴봤던 그러한 좀 생각이 있고요. 진짜 이번 전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그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트페어에서. 근데 약간 이러한 그림들, 그러니까 제 취향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러한 그림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아트 부산이 완전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에 비유해야 되지?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이 비유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경험치라는 게 쌓여야 저도 레벨업이라고 하는 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전시를 돌아보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이렇게 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그림을 보는 것도 너무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컬렉터 하시는 분들이 오른쪽에 잠깐 계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그림들을 보면서 저도 레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여기 왼쪽 편에 또 이소영 작가님이 이번에는 요 갤러리를 또 이렇게
도슨트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소영 작가님의 이러한 도슨트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소영 작가님은 제가 한번 그 언제죠? 부산 바마 때인가? 가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확실히 내공이 어마어마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꼭 강의를 듣고 싶고, 이 갤러리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왜 들어갔냐면 저 안쪽에 작품이 있었는데 김시한 작가님 작품인가 하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어가서 봤었는데 김시한 작가님이 약간 요런 형태로 그냥 평면인데 약간 입체감 느낌 나는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근데 김시한 작가님은 결국 아니긴 했었는데 이러한 작품들도 저는 꽤나 재밌게 보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시한 작가님은 이제 얼마 뒤에 연희동 쪽에서 이제 개인전을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월 13일인가? 김시한 작가님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가님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 오른쪽에는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취향에 맞는 그림이 많은 그러한 갤러리인데 프린트 베이커리라고 하는 갤러리가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잠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더 현대 백화점에서 개인전을 했던 유야 작가님, 일본 작가님이에요. 이거 눈물이 항상 있는 그런 캐릭터를 그리는 유야 작가님,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1년 반 만에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을 드디어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선호 작가님 작품 제가 너무너무 구하고 싶었어요. 진짜 나중에 비하인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청신 작가님, 청신 작가님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청신 작가님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오픈런을 만든 그러한 작가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인기가 캡숑 그리고 작년에 2022년도에 옥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100% 낙찰이 된 작가가 청신 작가였어요. 아, 그리고 이거 핑크색, 방금 오셨으니까 유야 작가님. 유야 작가님이 다른 작품들도 다 인기가 많지만 저 핑크색 그림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아트 부산에 가서 이번에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두두 TV라고 하는 채널을 제가 그래도 1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도 인사도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게 저도 큰 힘이 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마 알머슨 작가님의 작품도 요렇게로 있었는데 거의 뭐 사람들이 그러죠. 명예 한국인이라고.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한국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작가님인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엘마 알머슨 작가님의 작품 중에 꽃 드레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비딩이 엄청 많이 됐어요. 17회였나? 그래서 불황시장에서 그 정도로 비딩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엘마 알머슨의 그렇게 작품의 비딩이 많이 올라간 게 요즘 약간 트렌드였다. 그러니까 지금 옥션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비딩이 많이 나는 작품이 진짜 몇 작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10비딩 정도 되는 작품이다라고 따져봤을 때 성신 작가님, 그리고 최근에 엘마 앨머슨 작가님, 박성욱 작가님, 슈모 작가님, 김선우 작가님, 요 정도? 그리고 물론 메이저는 제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막 엄청나게 비딩이 많이 붙진 않는 것 같아요. 뭐 한 해봤자 뭐 한 3회, 4회 정도 이렇게 붙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시장이 그래도 조금 더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번 아트 부산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아트 부산에 관람객이 몇 명이 왔냐, 안 왔냐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변이 확대되고 많은 분들이 오는 게 시장의 활성화에 분명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 인정. 하지만 VIP 날에 왜냐면 진짜로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돈을 쓰는 시장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돈을 쓰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VIP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VIP 날 사람들이 많이 샀단 말이죠. 그리고 VIP날 갔을 때 이미 작품이 많이 판매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이번에 좀 호황 시장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더라도 불황으로 접어드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끝지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것만 바라보고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런 경제 흐름 시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파월 또 의장이 0.25%또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좀 더 올릴 여지가 남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또 금리도 내려가고 이제 좀 긴축제 풀고 돈 좀 풀겠다 하면서 금리 인하하고 좀 대출금도 좀 낮춰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늘어나면 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제가 40분 넘게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너무 시끄럽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그럼 다음 전시에서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